현재 국내 미용실 개수 8만 4천여 개, 자격증 소지자 50만 명 시대. 소비자 규모는 같은데 미용실은 최근 5년 동안 19.4%나 증가했다. 헤어 디자인 산업을 포함해 국내의 뷰티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꾸준한 발전과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갖춘 헤어 디자인 전문 인력은 턱없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헤어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직업학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늘은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청년 김병진 씨를 만나본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양예술실용전문학교. 헤어 디자이너는 그 어떤 직업보다 실무 능력이 중요하기에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실무 위주로 교육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양예술실용전문학교는 1969년 미용학원으로 시작해 지난 2002년 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한양예술실용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현장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을 갖추고 집중 교과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학점은행과의 어떤 연대를 통한 어떤 듀얼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점은행 형태로 해서 들어온 어떤 대학교 학사 학위 과정이라든가 전문 학사 학위 과정을 가진 친구들은 수업을 일단은 원데이 내지는 투데이 수업으로 갖게 됩니다. 그 투데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점을 이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남는 기간 동안 이제 직업 훈련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거나 부족한 기술력을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온 친구들은 취업과 취업과 동시에 학력을 쌓는 어떤 쪽으로 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이 있는 전반적인 어떤 듀얼 시스템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다양한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김병진 씨는 이 학교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 저는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청년 김병진입니다. 저는 어려서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내려놨고 그러고 이제 놀면서 지냈습니다. 놀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제 헤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한번 배워봤는데 적성에도 맞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헤어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남학생, 여학생을 불문하고 취업 잘 되는 헤어 디자인 학과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병진 씨는 헤어 디자이너라는 꿈을 안고 이 학교에 입학했지만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데. 처음에는 정말 좀 이게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좀 많이 힘들었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적응되는 것도 있고 이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제가 가지고 나가야 될 직업 같고 지금은 좀 힘든 거는 좀 덜하고 오히려 재미가 좀 붙었어요. 재미있고. 이 학교에서는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론 수업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기초 이론이 뒷받침돼야 실무 수업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데.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될까? 미용과라고 해서 뭐 헤어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피부도 있고 이제 메이크업도 있고 뭐 네일 아트도 있고 다양하지만 저는 주로 이제 헤어 과목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강의하는 건 이제 실습을 하고 커트 실습, 뭐 드라이 실습, 또 이론적인 거는 뭐 보건학이나 또 뭐 전염병학이나 뭐 미용학개론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고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시밥 헤어스타일을 배워보는 실습 시간. 3단층 보브 스타일 컷인 포시밥 스타일은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컷에서 유래했다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포구, 그다음에 포시밥 이렇게도 하지만 지금 각도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뒤에서는 약간의 춤이 있고 앞에서는 콩케브형 스타일로. 커트 수업인데 커트도 뭐 커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그 주로 그 젊어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포시밥이라는 스타일을 많이 하는데 이 포시밥은 그 영국의 다이언 레비가 많이 했던 스타일이고 또 지금도 현재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톱스타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정도로 해서 보여요? 단발 커트인 포시밥 스타일 연출 시범을 보이는 교수님. 포시밥 스타일은 어깨 정도 기장의 단발로 컷을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과 큐트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스타일인 포시밥 스타일은 어떤 얼굴형의 사람에게 잘 어울릴까? 각이 주는 형이 있죠. 그런 얼굴들 형에 아마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밥 스타일을 좋아하는 층이 많아요. 그런 층이 변화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만 변화주는 스타일. 앞은 밥 스타일 그대로 가면서 그래서 이 이름이 포시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교수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실습하는 것을 보며 꼼꼼하게 지도해 주는데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헤어 디자이너의 기술 중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커트 기술이다. 때문에 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병진 씨 역시 어렵다고 느끼는 커트 기술을 익히기 위해 따로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붙잡고 자리를 안 떠나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실력이 는다고 봐야겠죠. 학생들 모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하는데 커트는 한 번 잘못 자르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연습을 통해 숙달되게 해야 한다.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커트를 해보는 병진 씨. 사뭇 진지한 모습인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커트 기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인다. 기술이 제일 어려운 게 밥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밥 스타일은 층을 잘못 주면 아주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포시밥은 조금 이렇게 3단계 3가지를 거기다 복합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평소의 밥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애들이 배우지 않나. 그래서 뭐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샴푸 실습 시간. 펌과 염색 전에는 모발과 두피에 남아있는 염색제의 불순물이나 펌 후 남은 알칼리 성분, 수돗물의 정화 과정에서 쓰이는 화학 성분, 샴푸 등에 있는 화학적 실리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염색, 펌약의 침투가 좋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의 pH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 약산성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애프터 샴푸는 린스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프레 샴푸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알칼리 샴푸를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파마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샴푸만을 받기를 희망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피를 적당히 자극을 해서 마사지 하듯이 오밀조밀 하게 해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첫 단계인 스텝으로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고객들의 샴푸 시술. 소홀하기 쉬운 과정이지만 샴푸 시 두피 마사지와 함께 고객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때문에 고객들이 편안하게 샴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미용실에 처음에 스텝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초를 익히려고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손님하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손님하고 대화법을 또 이렇게 배우러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이 기초가 돼 있어야 나중에 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고 밑둥이 굵어야 예. 근데 나중에 디자이너 돼서도 이 샴푸 같은 걸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디자이너 돼서도 해야 될 거니까 그래도 지금 학생이고 배우는 단계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보통 파마 한 개가 들어가. 이번 수업은 포브 스타일에 염색과 펌을 동시에 하는 기법을 배운다는데 자, 일정량을 섞어서 좀 섞어 주셔야 돼요. 섞은 다음에 약 2스푼 정도로 여기다가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약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 안에다가 염색약은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전 반죽하듯이 페이스츄리 파전 반죽하듯이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보통 다른 펌어 기법 같은 경우는 보통 해외에서 보통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일본 지역에서 그 다음에 각종 선진국에서 이런 것 등이 들어오는데 이런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이 드레싱 기법만큼은 순수하게 이제 한국 미용사들이 고안해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해서 헤어팩을 동시에 입히게 되는 거죠. 헤어팩을 입힘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의 손상의 빈도를 어느 정도는 좀 줄이면서 그리고 파마의 실감, 체감되는 보통 속도가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이 드레싱 기법을 쓰게 되면 보통 한 45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시간에 파마를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파마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쁘게 지금 조제가 되고 있어요. 이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닫아가지고 멜란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 반 정도 섞어주는 것이 좋아요. 아, 레드는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직접 염색과 펌을 동시에 하기 위해 약을 섞는데 새로운 파마를 경험해보고 있어요, 전부 다. 맞아요? 이런 거 처음 배웠죠? 펌과 염색약을 섞어 시술을 시작하는 학생들. 머리 아래쪽부터 꼼꼼하게 약을 발라준다. 약 발라보고 그냥 펌만 말고 이거는 많이 해봤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새로운 거를 오늘 하나 배워갖고 그래도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자주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헤어 디자이너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명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데 자격증 취득은 물론 미용실에서 오랜 기간 인턴 생활을 지내는 등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그 미용실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혼자 남자였는데 좀 외톨이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또 남자가 미용을 한다 하면 그래도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저는 이 직업을 제 천직으로 여기고 제 꿈이고 계속 할 거니까 네.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0.5cm 정도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거의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졸업 후 미용실에 취업해 오랜 기간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함께 스텝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기초 지식과 실습을 통해 기본기를 갖춰야 한다. 파지는 아래서 하나 붙이고요. 네.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원터치로 한 방에 이렇게 해서 파마를 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다혜나 황태자비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순간 짧은 단발로 쳤습니다. 그 짧은 단발을 딱 치는 순간 스타일링이 굉장히 예쁘고 모든 사람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포브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닉네임이 바로 포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그 머리카락을 처음 잘랐다라고 해서 포시 보부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포브 스타일이라고 명명이 된 겁니다.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이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취업 후 바로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30년 동안의 노하우와 최신 교육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실습 교육은 물론 학생들이 충분한 경험과 테크닉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 중인 학생들. 졸업 후에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될까? 일반적으로 보통 미용사 면허증을 따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실로만 취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용실로만 취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미용실과 관련된 업체들로 해서 취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미용실 외에 어떤 화장품 회사라든가 두발용품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송국의 방송 미용사로 취직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각 기획사들이 있을 거예요. 기획사의 어떤 그 전문 코디네이터로 활동 역량을 펼칠 수가 있고요. 좀 더 요즘은 구체적으로 본다고 치면은 대기업에서도 미용사들을 요즘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떤 스타일링이나 그런 것 등을 빼기 위해서 코디네이션 형태로 해서 찾기도 하지만은 제품 개발 역량적인 측면에서 제조회사에서도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치면은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진출할 때는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해외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근본 요건도 갖춰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타일링을 하는데 스타일링의 목적은 이제 퍼머나 이제 퍼머의 약간 포부 스타일의 완성, 스타일링 실습 시간. 두 장에 크게 나눠서 미들 존이라고 해요. 미들 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약간 펌과 염색이 끝난 후 드라이를 통해 머리카락을 말리는데 이 과정에서도 스타일을 생각하며 말려야 한다. 동양인의 이제 두상과 얼굴형의 사람의 이제 얼굴형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굴형에 맞춰서 이제 볼륨을 띄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동양인의 이렇게 두상이 이제 거의 이렇게 입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일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시면 훨씬 더 이제 표현이 잘 어울리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어스타일링의 가장 기본은 드라이 방법에 있다. 머리카락을 말리는 방법에 따라 같은 스타일의 헤어도 전혀 다른 헤어스타일링을 완성시킨다. 얼굴형에 맞춰 볼륨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들을 잘 파악하는 건 기본이라고. 저는 아직 스타일링 드라이 마무리, 손님 마무리 해주는 게 아직 많이 미숙한데 그래도 아직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또 저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디자이너 돼서 손님들이 다 좋아할 만한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포부 스타일은 단발머리 스타일의 페이스라인을 갸름하고 작게 보이게 하는 게 특징. 자연스럽게 앞머리에만 웨이브를 살려주면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욱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만들어준다. 포부 스타일은 연출에 따라 지적이고 여성스러운 이미지, 귀엽고 따뜻한 이미지 등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경험도 더 쌓고 기술도 더 쌓고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 이름을 건 샵을 하나 내는 게 이제 제 최종 꿈입니다. 오늘은 안양에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찾은 병진 씨. 이 전시회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머리 모양과 삶이란 주제의 전시회인데 조선시대 옛 여인의 머리 모양을 시대별로 재현해 놓은 실물을 비롯해 공중머리를 재현 전시해 관람객들이 친근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들에게도 선조들의 삶의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미용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의 주인공은 대학의 뷰티학과 교수인 홍보경 교수님. 병진 씨에게 다양한 선조들의 머리 모양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진짜 다래로 했거든. 근데 얼마나 무겁겠냐고. 그렇죠. 더 무겁죠. 옛날에 더 무거웠어, 진짜. 그래서 서민들은 저렇게 머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렇죠. 전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모를 쓰고 저것도 다 이제 황진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배우들이 미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본 전시를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어떤 미용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교육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아름다운 머리 모양에 매료된 병진 씨. 그냥 지나치게 아까워 사진으로 남겨보는데 오늘 전시회를 통해 고전 머리 모양의 아름다움과 멋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헤어 스타일의 변천사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전시회들 많이 다니면서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듣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헤어 디자이너 돼서도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저녁 선배를 만나러 간 병진 씨. 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이분이 바로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헤어 디자이너 이정미 원장. 한양예술실용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스텝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헤어 디자이너가 된 이정미 원장. 20년이 넘게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남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헤어 디자이너란 직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있다고. 원장님 지금 바르시는 건 뭐예요? 네, 얘는 이제 볼륨 무스라고요. 이제 모발에 힘이 없고 가라앉는 분들 얘를 발라갖고 말려주면 모발 볼륨이 조금 더 풍성하게 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는 드라이를 롤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거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려서 드라이 하지 않고 손질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핸드 드라이 할 때는 일단 뿌리부터 말려주고요. 한번 말려보세요, 같이. 머리 속부터. 네. 머리 결대로 말려. 네네, 결대로 말려주시면 좋죠. 병진 씨는 대선배를 만난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헤어스타일 연출하는 법을 배우는 게 꿈만 같다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으면 나이가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가르마 없이 가는 게 그래서 가르마가 생기지 않게 커트도 했지만 말릴 때도 가르마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말려주시면 20년 넘게 고객들의 헤어를 손질해온 이정미 원장.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자연스러운 느낌 나나요? 네. 이렇게 다 마른 상태에서 조금 더 볼륨을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거의 다 말린 상태에서 드라이 바람으로 안에서 한 번씩만 이렇게 드라이 바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 드라이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볼륨을 잘 살죠? 다 마르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방향을 찾아가면서 가름만은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볼륨 조절을 잘해주는 게 그렇지 않으면 머리 다 하고 나서 고객님이 감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볼륨 조절을 잘못해놓으면. 거의 말리기만 했는데도 어때? 스타일이 그냥 적당히 잘 나왔죠. 드라이 가지고 볼륨 조절 다 해가면 살라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면서 볼륨 조절은 다 해놓는 거예요. 말리면서 여기까지 딱 해놓으면 나머지 끝만 살짝 드라이 잡아주면 되니까 일하기도 편하고 되게 쉽겠죠. 빠르고. 그리고 매직 드라이 할 때는 모량이 너무 적으면 끝이 이렇게 날린다 그러죠. 네. 날려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매직기를 많이 달여주면 또 정전기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 많이 상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볼륨 잡아줬으니까 이거 매직 기계를 많이 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한 번씩만 모량을 적당히 많이 잡아서 이렇게 달여주시면 되세요. 부드럽게 살짝 라운드로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약간 회전을 주면 되죠. 매직기를. 회전? 네, 살짝만. 회전을 너무 많이 주면 웨이브가 좀 많이 나오겠죠. 드라이 하는 데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볼륨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탑 부분 볼륨 살려주고. 자, 이러면 거의 드라이가 끝났어요. 미용을 제가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이게 굉장히 미용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고 뭐 부와 명예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이니까 후배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멋진 미용인들 되세요. 학교에서 포시밥 스타일을 배우고 이제
이곳에 와서 다시 이정민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배워보니까 학교에서 미처 이해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원장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저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배웠고요. 저도 앞으로 원장님처럼 이제 훌륭한 헤어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간판보다 개개인의 능력이 취업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 직종 학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헤어스타일을 책임지는 헤어 디자이너 학과에 젊은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 예비 헤어 디자이너 김병진 씨가 직업학교에서 실력을 키워 유명 헤어 디자이너로 활약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